안녕하세요, 롱앤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 짤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스에서도 그렇고요, 경제면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고 왜 이렇게 시끌시끌한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그럼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사기를 쳤느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요. 한 3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의 그룹 계열사였던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회사가 맨날 적자를 내는 의약품 회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에 회사가 갑자기 2조 원에 가까운 흑자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조 원 흑자가 뭔가 약을 많이 팔아서 본업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또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뻥튀기 된 덕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흑자처럼 보이는 회계 장부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또 복잡해지죠. 뭐가 이렇게 많아. 제일모직 아래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자회사로 그 밑에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있는데, 잘 쳐줘야 3천억 원짜리 회사였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4조 8천억 원짜리 회사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무리 앞에 삼성자가 붙었다고 해도 3천억 원짜리 회사가 어떻게 단숨에 4조 8천억 원짜리 회사가 됩니까? 자,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회계상으로 자회사, 그러니까 어디에 종속돼 있는 회사로 가치를 평가할 때는 장부가액으로 그 회사의 가치가 매겨지는데, 이거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분류를 하면 시장가액에 따라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 측이 어떻게 했느냐,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관계회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잘 나갈 거야, 앞으로 이만큼 벌 거야 라는 가치까지 다 때려봐가지고 4조 8천억 원짜리 회사를 만들어낸 거죠. 시장가액으로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죠? 몇 배를 튀겨먹은 겁니까? 그런데 이런 뻥튀기를 삼성그룹 측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모를 리는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삼성 바이오에피스부터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려고 노력을 했느냐? 자, 이건 또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주장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무리해서 분식회계를 한 이유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은 합병 전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삼성그룹에서 지주사 역할, 그러니까 지배구조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국민연금 같은 기금의 지분이 굉장히 높은 회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삼성그룹을 물려받을 텐데 정작 지주사,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경영권 승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하다 보니 그때부터 삼성그룹 내에서 브레인들이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하고 이 지주사격인 삼성물산을 합병시켜버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걸림돌이 하나 있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뭔가 합병을 하고, 그래야 각 사에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주주들이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 어떻게든 제일모직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는 게 긴급한 숙제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끌어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바로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버린 다음에 장부가액을 뻥치기 해가지고 4조 8천억 원짜리 회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올라가고요. 또 그렇게 되면
제일모직의 가치도 올라가면서 드디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수 있는 사이즈까지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도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한 2015년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삼성 측의 얘기도 잠깐 들어보도록 할 텐데, 증선위의 이런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자마자 삼성 측에서는 우리는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한 적이 없다 라면서 행정소송을 벌이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수능을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삼성그룹 측에서는 어떻게든 혐의를 벗어내려고 지금도 머리를 계속 돌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하고 삼성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걱정할 만한 기로까지 서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삼성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면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